LFP로 차량의 급을 나누는 거 아닙니다. 순전히 테슬라의 때문입니다. 껄껄껄! 네, 안녕하세요. 노입입니다. 네, LFP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다루기로 했었죠. 드디어 찾아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겁니다.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차용을 확대하기로 일론이 밝혔고요. 당연히 이제 LFP 배터리가 테슬라에 도입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 시작이 테슬라의 엔트리급인 모델 3, 모델 Y부터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차량의 급을 나누는 것? 이건 조금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고 노이비의 의견을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예측이므로 참고하시는 것으로 활용 부탁드리되 노이비는 늘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죠. 자,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시켜. 기분이 좋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인산철 도입에 확인 사살을 했다고 평가받는 트위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 트위터입니다. 네, 니켈은 리튬이온 전지 생산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레인지, 스탠다드 레인지 이거를 LFP로 바꾸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심사를 의미하는 이 컨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걱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그 점에서 컨선과 worry는 차이가 있죠. 즉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LFP로 양극재를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하고 있네요. 왜 바꾼다고요? 생산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생산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테슬라가 양극재의 대부분이 니켈인 NCM에서 처리 주성분인 LFP로 바꾸는 것을 일론도 사실 내켜하지 않고 그래서 급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즉 어디까지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장난하냐? 그럼 일론이 급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겠냐? 그렇다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급을 나눈다는 말의 전제는 다음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급을 나눈다는 말이 먹히려면 LFP가 가격이 더 싸다. 이거 맞죠? 근데 가격이 더 싼 것과 별개로 LFP가 NCM보다 무조건 나빠야 됩니다. 나빠야지 급을 나눈다는 말이 성립이 되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배터리는요, 여러분들 물리학과 화학 근거에서 판단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LFP 배터리는요, 에너지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동일한 에너지 양을 내려면 크고 무거워져요. 이건 사실입니다. NCM에서 LFP를 바꿨을 때 그 이전만큼 차가 움직이려면 원래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왜? LFP 배터리는 크고 무거워지니까.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싸다는 장점도 역시 줄어듭니다. 물론 그럼에도 LFP 배터리는요, NCM보다 저렴해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러저런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서 보잔 말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테슬라의 퍼포먼스는 여느 차와 비교했을 때 보통이 아니에요. 전기차를 만들기만 하면 누구나 테슬라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전기차들 봤을 때 그런 퍼포먼스를 내나요? 그 포르쉐조차도 변속기를 넣어서 비슷한 성능을 냅니다. 이러한 퍼포먼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에 강한 출력을 뽑아내도록 BMS가 잘 설계되어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요. 실제로 테슬라가 몇 번의 강한 출력을 낸 다음에 이전만큼의 출력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 전기차의 한계다. 테슬라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터리에 데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배터리에 데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BMS 작동하면서 잠깐만
지금은 좀 배터리 출력 낮춰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엑셀을 꾹 밟아도 출력이 맥시멈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뭐 물론 이 문제도 이제 모델 S 플레드 플러스에서는 다 해결한 것 같긴 한데 말입니다. 네. 근데 LFP로 배터리 바꿨을 때 이전과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는 솔루션은 과연 쉬웠을까요? 다시 말해서 모델 3나 모델 Y에서 우리가 계약했을 때 공지했던 그 퍼포먼스 사실 이미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 퍼포먼스가 LFP 배터리 바꿨을 때도 똑같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테슬라 입장에서 쉬웠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만들었죠. 우리는 엔드 유저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성능만 테슬라가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약속한 레인지와 출력이 LFP로도 똑같이 구현되는 게 그게 쉬웠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아닙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굉장한 도전이 아니었겠습니까? 난제가 아니었겠냐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더 무거운 자전거를 타고 예전처럼 속도를 내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어쩌면 이는 테슬라에게도 굉장한 모험이고 가기 싫었던 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게 더 합리적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론이 NCM에서 LFP로 배터리의 양극재를 바꾸는 거 이거 그렇게 원하던 바가 아니에요. 다 터놓고 얘기해봅시다. 여러분, 테슬라는 이미 NCM 배터리로도요, 테슬라가 충분히 다른 경쟁사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뛰어나요. 여러분 최근에 그 말도 안 되는 테슬라의 글로벌 가격이나 폭을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배터리 데이 봤잖아요. 배터리 데이 보면은 이게 LFP를 바꾸겠다는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배터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로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충분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LFP가 가격 경쟁력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이오닉 5가 어차피 테슬라만큼 퍼포먼스도 안 나오는데 LFP 써요? 아니잖아요. 더 비싸도 NCM을 써야 되는 거예요. LFP로는요 아마 지금 현대 아이오닉 5만큼 성능조차 내는 것도 솔직히 어려울걸요? 마찬가지 테슬라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난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야말로 제 의견이 맞다는 확인 사슬을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이 트윗은요, 여러분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트윗, 계속 틀어오는 이 트윗이요, 일론이 그냥 갑자기 툭 뱉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답글이라 써있죠. 답글. 어떤 그 트윗에 대한 답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트윗은요, 노이비티브에서 자주 언급되는 아크인베스트의 샘 코러스의 트윗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답변이었어요. 이렇게 맥락이 되게 중요한데 다들 일론 머스크 트윗 이거 하나만 띡 뽑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FP 쓴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봅시다. 샘 코러스가 한 트윗은 사실 이 배터리랑은요 아무 관련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자, 볼까요? 총 3개의 트윗이에요. 1 써있죠. 2, 3, 3개의 트윗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트윗은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 전체에서 판매한 모델 3 중에서, 그죠? 미국 전체에 판매한 모델 3 중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차지하는 몫이 모델 3가 2020년에 절반으로 줄어든 표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테슬라는 일찍 캘리포니아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2020년에 미국의 나머지 지역에 승리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모델 3의 판매량이 캘리포니아에서 37%였는데 2019년도까지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1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테슬라는 캘리포니아를 진작에 이겼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지역에서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표만 보고 얘기하면은 마치 샘 코러스가 테슬라 편에서 정신 승리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쵸? 좀 이상한 사람 같죠? 근데 두 번째 트윗을 볼까요? 이 내용입니다. 자, 2020년에 모델 3의 판매는요, 경쟁사의 다른 차들보다 캘리포니아에 더 집중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19% 그대로죠. 테슬라가 차지했던 19% 그대로 19% 가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는요, 미국 전체 판매량에서 캘리포니아에서 27% 받았다니까요. 캘리포니아가 이런 동네예요, 여러분들. 캘리포니아는요, 미국 전체에서 가장 차를 많이 소비하는 부자 동네예요. 부자주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저 말이 맞으려면은 여러분들 이익을 봤을 때 C클래스는 27%, 미국에 판매한 C클래스의 27%가 벤츠에서 판매한 27%가 캘리포니아야. 이 얘기예요. 캘리포니아 주 50개 주 중에 단 하나의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 C클래스 판매량의 3분의 1이
4분의 1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BMW 3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모델 3가 가장 적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테슬라는요 31개 주에만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모든 주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관련된 딜러 관련된 건데,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테슬라 한 매장 중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모델 3가 19%만 팔았다. 그러면서 위에 트윗을 보면은 나머지 지역에서도 테슬라가 승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이 맞으려면요 뭐가 돼야 되죠? 미국 전체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자, 그럼 볼까요? 세 번째 트윗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의 미드사이즈 럭셔리 세그먼트의 모델 3가 차지한 몫이요 2019년도에 42%였어요. 2020년도에 59%예요. 즉 미국에서 팔리는 미드사이즈 럭셔리 세그먼트 차량, 그런 차들 중에서 10대 중에 6대가 모델 3였다는 겁니다. 2020년에. 2019년도에는 10대 중에 4대였는데 지금 6대예요. 다시 말해 샘코러스는요 미국에서 테슬라가 모델 3로 경쟁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 두 번째로 캘리포니아의 쉐어가 줄어들었지만 이는 미국 전체에서 미친듯이 팔리기 때문에 비율이 줄어든 거다. 즉 비율만 줄어든 거지 판매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캘리포니아에만 집중되던, 즉 테슬라는 캘리포니아를 위한 차야 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만 집중되고 있던 이 양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트윗이 배터리랑 관련이 있습니까? 테슬라가 잘 판매하고 있다, 이걸 알겠는데 배터리랑 관련이 있냐고요. 근데 이 트윗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This is not about winning anyone over. 이기는 것, 누군가를 이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뜬금없는 이야기죠. 지금 샘코러스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경쟁사를 이기고 있어, 압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답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야, 이건 누구를 이기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죠? 계속 볼까요? We are production limited. 자, 생산 한정에 지금 접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에 제한이 걸렸다는 거죠. 리미트가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포가 아니라 셀을 번역한 건데 배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 배터리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업체의 최대 생산량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공급업체가 어디죠, 여러분들? 파나소닉이나 LG화학이나 CATL 같은 그런 배터리 회사들이죠. 그 회사들이 최고 속도로 배터리를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셀을 만드는 거다. 계속 보충하는 거다. 테슬라는 미친듯이 차를 뽑아야 되는데 배터리 회사들이 공급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미 최고 속도로 만들어주고 있는데도 공급이 안 돼서 프로덕션 리미티드, 생산 제한이, 생산 한정이 걸렸다는 겁니다. 현재의 배터리, 즉 NCM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 충분합니다. 수요도 많아서 생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수요만큼 공급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차를 못 만들어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셀을 만든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만 끝난 게 아니라 일론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트윗 날려놓고 자기 혼자 생각을 막 하다가 먼저 트윗을 날린 거야. 생각이 빠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 말에 보충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윗이 나온 겁니다.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나온 트윗이 바로 이 트윗이에요. 아까 이 많이 언급되는 그 트윗. 니켈이 최대의 관심사다. 걱정이기도 하고 관심사라는 거죠. 그래서 철로 바꾼다. 이 유명한 트윗이 가장 요즘 많이 화제되는 트윗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제 보충한 거죠. 배터리 공급 안 되는 이유가 니켈이야. 그래서 철로 된 양극재 배터리 LFP로 옮기는 거야. 철은 겁나 많거든. 이게 스탠더드 레인지가 LFP로 가는 이유야. 왜요? 가장 수요가 많으니까. 그 수요만큼의 공급이 안 돼서 LFP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일론 머스크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무슨 원가절감이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가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 트윗 전에 일론이 얘기했던 This is not about winning anyone over, 이거예요.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LFP는요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격이 낮아도 전기자동차에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평가받았어요.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전기차 회사들도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만
LFP가 아닌 NCM 계열 양극재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계약된 고객들에게 약속한 성능이 있죠. 여러분들이 약속받은 성능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안 나오면 여러분 화날 거 아니에요. 그 성능, 즉 주행 가는 거리, 제로백, 그 다음 최고 속도,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요. 이게 어떤 배터리가 되더라도 LF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만약 제로백이 늘어났다,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사기라고 할 거 아니에요. 테슬라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굉장한 난제인 겁니다. LFP 배터리로 NCM과 동일한 성능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NCM 쓰면요 다 해결되는 일이었어요. NCM 쓰면 쉽게 해결되는 일. NCM은 출력이 높아요. 에너지 덴시티가 높으니까. 여러분들 NCM 쓰면 해결되는 거고, 지금 이미 경쟁력 다 있는데 NCM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니켈이 아무리 지금 비싸도 어차피 지금 다른 경쟁자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NCM 배터리인 4680만 써도요 가격 낮출 수 있어요. 테슬라는 이미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LFP 배터리를 써야 되는 이유 단 하나라니까요. 일론이 밝힌 대로 프로덕션 리미티드, 생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생산 제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요가 많은 스탠다드 레인지 차량부터 도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테슬라 세마이나 사이버 트럭은 하이 니켈인데요? 왜 그런데요? 간단하죠. 여러분, LFP로도 세미나 사이버 트럭 필요한 에너지 밀도 용량 내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모델 3, 모델 Y도 힘든 거라니까요. NCM보다는. 근데 이게 쉽겠냐고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세미 같은 거 볼까요?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고. 들어갈 배터리의 용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그럼 그 어마어마한 무게와 부피를 세미나 사이버 트럭이 싣고 다녀야 되는데 LFP가 적절하겠어요? 모델 3나 Y에 들어가는 게 한 것조차 난제를 해결하는 거란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 더, 이제 이 트윗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르심난 반살님께서 일론에게 트윗을 댓글로 다는 겁니다. 굉장히 촌철살인 같은 분이었어요. 자, 보세요. 다른 자동차 업계들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수치에 도달했을 때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라고 얘기되어 있죠.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수치가 뭐죠? 다시 말해서 도저히 배터리 공급이 차량 수요를 못 따라갈 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때에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NCM 안 쓰고 LFP로 넘어갈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일론의 답변이 굉장히 심플했어요. Absolutely, 그죠? Absolutely. 당연하지,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일론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 그때가 온다면, 이미 테슬라는 어떻게 됐죠? LFP를 활용한 배터리 기술 설계부터 BMS까지 누적된 그 데이터들이 다른 회사들보다 몇 년은 더 앞서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 봐라, 테슬라가 베타 테스트 한다. 다른 자동차사들은 지금 아이오닉이나 코나는 베타 테스트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베타 테스트 해놓고서는 니콜로 배터리 소프트웨어 바꿔주는데, 테슬라였으면 그냥 원격으로 해결될 일이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사람 불러잡기고 할 일도 아니었다니까? 원격으로 쏘면 끝나는 거였어. 노이비의 결론? LFP로 차량의 급을 나누는 거 아닙니다. 순전히 테슬라의 극심한 수요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엔트리 차량이라고 해서 싸구려 플라스틱 트림 넣는 그런 테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테리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 착급에서 가장 좋은 재료 쓰는 게 테슬라입니다. 재료가 가장 좋아요. 뭔가 멋이 안 나서 그렇지 재료는 좋다니까. 그리고 정말 차량 가격을 낮추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모델 3를 만들 때에 중국산 전기차처럼 LFP로 시작했을 겁니다. 맞죠? 그게 아니라는 점,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점. 자, 그와 별개로 LFP가 과연 NCM 배터리와 동일하게 엔드 유저인 우리에게 약속한 성능을 내줄지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일론과 테슬라가 이미 중국산 모델 3로 LFP 배터리를 사용했었죠. 이번 겨울을 나면서 확실한 솔루션을 찾았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BMS를 업그레이드했고 그래서 겨울철 성능 저하 문제도 뭐 히트펌프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대의 코나처럼 서비스 센터에 갈 필요도 없었어요. 물론 서비스 센터에 간 코나도 해결이 안 됐지만. 띠디딩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넓혀주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이 키워주시는 유튜버 노이비TV의 노이비였습니다. 끝! 구독시켜! 구독시켜. 겁나 구독하고만 say something.